여러분 안녕하세요. CDC 캠퍼스 박소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디자인 직무에 맞춰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나라고 본다면 나의 기준에서 앞으로 직무와 기업을 바라보고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이력서를 작성을 하실 때 자기 이야기를 작성을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인사 담당자의 생각과 그리고 실무진의 생각, 그리고 임원진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력서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자소서를 쓰기 정신없어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나의 기준에서 쓴다기보다는 내가 인사 담당자 그리고 실무진 그리고 임원진한테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채용 공고와 그리고 직무 소개, 기업 소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쭉 리딩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채용 공고를 제가 이렇게 남다르게 컬러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리서치를 하면서 채용 공고를 보시고 이 기업에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채용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채용 공고는 누가 올릴까요? 바로 인사팀에서 올리겠죠. 그렇다면 인사팀에서 올렸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히 탐구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채용 공고를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력서에 녹여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케팅 안에 디자인 팀이 있고 그 안에서 디자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패키지하고 패키지 디자인하고 제품 디자인 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이 4년제 졸업 이상이고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우대 조건이에요. 근데 우대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대니까 이런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채용 공고를 보셨을 때 여기서 지원 모집명이 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몇 명을 모집을 할까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은 인원수라는 건 여러분들 캐치를 한다면 이 우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우대 조건인 사람을 뽑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 우대 조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우대 조건 안에 있어야 서류 합격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을 보시면 패키지 디자인 관심 및 제과 식품 패키지 관련 업무에서 보겠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압축 파일은 A4 사이즈에 이 용량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굉장히 줄이다 보면은 스몰 PDF로 여러분들이 줄이게 되는데 이미지가 깨져서 혼란스러워서 마감 날짜 돼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긴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의 포트폴리오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는 압축을 해서 저용량으로 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대 조건에 내가 맞는지 이 객관적으로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디자인이라고 다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객관적인 근거에서 이게 합당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픽 패키지 디자이너 부분에 있어서 신입하고 경력이 있는데요. 이 신입 안에서 보면은 담당 업무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채용 공고에서 친절하게 담당 업무를 적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 업무를 적어줬다면 참 친절한 이런 가이드를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 브랜드 디자인, 프로모션 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POP, 패키지 디자인, 사내 업무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꼭 녹이셔야 됩니다. 자,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요 하나하나 해당에 내가 관련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력서에 활동 사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같이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활동 사항을 작성을 하실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뭐뭐 보조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는데 이 간단하게 하게 된다면 이 관련된 업무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당 업무를 보시고 키워드를 매칭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대사항에 보시면은 동종업계 경험자라고 돼 있어요. 이 업계라는 거는 업종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업도 있고 화장품업도 있고 그리고 소비재 산업 쪽도 있고 전자산업 쪽도 있죠. 그래서 이 산업 분야에서 우리 회사의 산업 분야에 맞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판단하고 우대사항에 이렇게 적어서 그런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업무에 관련된 경험을 제가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케팅 디자인 안에 또 보시면 이번에 상반기 제주항공에서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필수 조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대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UI, UX의 경험, 그리고 모바일 앱 IT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어 가능자가 있으면 우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우대사항은 정말 필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디자인 경험했을 때 광고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그리고 광고 에이전시에서 활동해봤던 경험, 광고 안에서 여러분들 디자인했던 경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그러니까 UI, UX 앱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구현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이 디자인 직무에 지원하면 서류 합격률이 높겠지만 내가 디자인 전공을 했지만은 패키지 이런 쪽을 했고 요 관련된 쪽은 내가 하지를 않았다 한다면 솔직히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우대사항을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녹이면은 좀 승패율이 이제 성공적으로 서류에 합격하는 길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해두시고 이력서에 꼭 노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부분에 있어서도 자, 여기는 응시 제외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응시 제외 분야라는 거는 이러한 사람은 제외할 테니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이라든가 VMD, 제품 디자인 이런 쪽을 지원하지 마시고 편집이나 패키지 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나 패키지에 대한 경험과 이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만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도 요 관련된 쪽에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쪽 인테리어나 VMD 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에 지원을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픽 안에 광고 제작이에요. 그래서 TV 그리고 DM, 신문 이런 전반적인 광고 매체에서 디자인을 해봤던 경험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고요. 디자인 업무 사항에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우대하는 거는 이 유통업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관련된 유통산업에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관련돼서 해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입이라고 해서 물론 학교에서 졸업해서 바로 취업이 된 친구도 있겠지만 신입이라고 해서 경력이 조금 있는 친구를 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작은 곳에라도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좀 더 큰 기업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품 디자이너 포지션을 봤을 때도 이 담당 업무가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 리서치,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양산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업무를 보시고 이 담당 업무에 내가 관련된 경험을 쓰실 때 그냥 뭐 디자인의 신미성을 어떻게 구현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 작성하시기보다는 이런 용어들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담당 업무에 있는 이런 가이드를 여러분들 발췌를 해서 그냥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쓸 때 옆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 단어들을 응용을 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우대사항을 보면은 역시나 공모전 우대사항이 있어요.
사실 이 공모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을 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모전 경험을 통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해봤다거나 그리고 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본 거는 큰 자산이 됩니다. 물론 상이 있다면은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그 좌우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모전이나 그 자격증이나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직무적인 강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역시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킨푸드도 최근에 채용을 했었는데 이 스킨푸드도 이 담당 업무나 자격 요건, 우대 사항을 보시면 자세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용기 디자인 그리고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대 사항에서 브랜드 디자인의 감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경험이 있다면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력서의 활동 사항이나 자소서에 마찬가지로 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류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그 인터페이스 UI, UX를 채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시면 경력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경력직을 가지고 왔냐? 신입에서 채용을 했을 때 이 공고를 보았을 때 좀 한계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드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 포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입사 포부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경력직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고를 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대 사항을 보시면은 뭐 웹 표준에서 그 퍼블리싱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활발한 성격과 그리고 HTML이라든가 CSS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역량과 자질 부분에서 나눠서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강점이라든가 그리고 나만의 직무적인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발췌를 해서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각 디자인하고 R&D 제품 디자인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키를 활용을 했을 때 자, 예시를 보시면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여 뭐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디자인 및 마케팅과의 협업을 통해 어떤 뭐뭐뭐뭐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결합을 시켜서 두 가지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채용 공고를 쭉 리딩해 오면서 그럼 채용 공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씩 짚어보면은 전공, 포트폴리오, 학점, 그리고 토익, 그리고 스피킹, 직무 관련 경험, 자격증, 공모전, 학교 레벨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제시되는 부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 자격증이라든가 공모전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식을 더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은 기업을 가고 싶다. 내가 더 큰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 한다면 이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공모전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모전은 대단한 큰 공모전만 하시지 마시고 워낙 공모전이 많기 때문에 작은 공모전도 괜찮아요. 그래서 큰 공모전, 작은 공모전 여러 가지 자기가 봐서 해당되는 쪽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도전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좋고요. 이 학점에서 보셨을 때
학점은 이 전공 학점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연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 그대로 직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전공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삼성 기업에서 이 학점을 다 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에서 전공 학점을 기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학점과 가장 낮은 학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왜 이 낮은 학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 과목이 왜 낮은 건가, 그것도 직무 관련된 전공에서 낮은 건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나중에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금 4학년 졸업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3학년이다 하신다면은 이 남은 학점의 관리를 굉장히 잘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학점 부분에 신경을 못 썼다. 나는 학점을 진짜 관리를 못했고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라는 상황이라면은 이 자격증이라든가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채우셔서 실무적인 경험에서 좀 끌어올려서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소서보다 더 중요한 이력서 작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자기소개서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보다 이 앞단에 보는 게 바로 이력서거든요. 근데 이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신상 정보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활동 기입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 작성은 굉장히 잘 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을 꼼꼼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이 충실히 직무 매칭해서 작성해 주셔야 이 인사팀에서나 나중에 실무진이나 임원진의 면접에 갔을 때도 일관성 있는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및 자격증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보통 자유양식 쓰실 때는 과거순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최근순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그 실무진이 일을 했을 때 최근 거부터 작성을 하는 그 문서 작성을 하는 그 틀이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그 이력서, 입사지원서에 기입을 했을 때 최근 순위 가장 위에 상단에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 순으로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업에서 이미 기준을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보통 기준에서 최근 순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양식 쓰실 때는 좀 최근 순부터 작성을 해 두도록 하세요. 자, 취미하고 특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취미나 특기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마치 취업에 맞는 취미와 특기가 있는 것처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요즘에 즐기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요즘에 어떤 것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있냐, 이런 질문들을 편하게 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문서에 취미, 특기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미하고 특기는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취미라는 거는 평소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 그리고 특기라는 거는 이 취미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바로 특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노보드를 계속 즐기다 보니까 스노보드를 너무 잘 타게 됐어요. 그것도 취미 특기 똑같이 스노보드 넣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즐기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굳이 들어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운동이라고 적은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운동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럼 운동에서 내가 가장 즐기고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하면은 굉장히 뭐 복싱도 있고 그리고 뭐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좀 성향적으로 봤을 때 유통업의 디자이너다 하면은 굉장히 현장감을 즐기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좀 더 정적인 운동보다는 좀 액티브한 운동을 즐기는 게 좋겠죠. 그렇게 내가 다양한 운동한 것 중에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운동으로 선정을 하셔서 좀 더 한 단계 뎁스 있는 그 운동의 종목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맛집 투어나 이런 것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좀 트렌드 분석이나 이런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가 맛집 투어를 뭐 카페 투어라든가 어떤 푸드에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디자이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주로 찍어요. 그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자전거를 은근히 많이 즐기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드로잉이라든가 캘리그라피라든가 자신만의 그러한 손으로 감각을 살리는 그런 부분을 꾸준히 이어가는 친구도 있고 또 식물을 기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의 분야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취미가 뭔가 좀 대단한 취미가 있고 대단한 특기가 아니라 내가 즐기고 그 나한테 잘 맞고 그리고 내가 즐기면서 특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취미 특기에 대해서 면접에 가서 물어보는 수도 있거든요. 뭐 취미를 뭐 자전거 타기를 어디서 이렇게 즐기면서 하냐.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쓴 건가 아닌가. 그리고 등산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어느 산에 가서 어떻게 즐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존경하는 사람을 쓰는 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존경하는 사람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작성을 하십니다. 뭐 그냥 부모님이라고 작성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존경하는 사람은 왜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아버지, 어머니는 존경하는 사람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당신은 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존경한다는 거는 내 생각의 가치관이 이 사람을 본받고 싶다. 내 생각 가치관과 너무나 잘 맞아서 이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다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영감을 줬던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같은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나한테 영감을 줬다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그 위인들 중에서 어떤 디자인의 감각적인 그런 장인 정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에게 와닿았다라고 해서 존경하는 인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디자이너이지만 또 이제 학교에서 만나시는 이런 교수님이 굉장한 열의를 보이시고 그리고 남다른 면모를 여러분 느끼면서 교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또 특이한 부분이 어떤 친구는 자기 언니가 굉장히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었고 자기 친구,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뭐 친구, 동생, 언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름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주변에서 항상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치열업을 계속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 주변의 삶에서 나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뻔히 보통 뭐 유재석, 김연아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디자이너로서 영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옆에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존경하는 인물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경험을 작성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자,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죠. 서빙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리고 뭐 단순 업무의 아르바이트도 있겠고
근데 디자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프리로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 업무를 하는 이 일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디자인 관련된 경험에서 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뭐 프리랜서, 계약직 이런 다양한 이런 포지션에서 디자인 관련 경험을 작성을 하시는데 서빙이나 이런 단순한 알바는 단순하게 했었던 알바는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력서에 좀 더 내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보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많게만 보여지고 집중적으로 이 디자인 관련 경험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좋아 보이지 않으니 삭제를 하시고 서빙 이런 부분은 지워버리시고 단순하게 내가 해왔던 그 직무 관련됐던 그런 경험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의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는 거는 마트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스토어의 그런 가지고 매장에서 내가 디자인을 하는 역할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입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해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해봤던 경험을 또 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이에요. 유통업에서의 디자인은 좀 더 현장의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좀 더 관련된 아르바이트 해본 거는 적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는 기술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턴하고 활동사항을 작성하는 법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보조, 뭐 브랜드 디자인 이렇게만 쓰시거나 POP 작업, 서브 보조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시고 간단하게 기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앞에 채용 공고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맞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보조라고만 쓰고 내가 했던 일이니까 보조 정도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세요. 근데 사실 보조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들 인턴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함께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라는 단어는 안 쓰셔도 되고 내가 함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그 부분의 일을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를 보시면 이 짧게 작성을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시안푸드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200자 이게 길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시안 음식점을 위한 브랜딩, 로고, 메뉴, 패키지 디자인 담당하여 6개월 동안 클라이언트 대응 및 리뉴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또 사례를 붙여서 작성해 주셔야 돼요. 또 UX, UI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 부분에서 관련된 내가 교육을 받았다 하면 UX, UI 퍼블리셔 교육 이렇게 땡땡 해서 UX, UI를 기반으로 이 관련된 툴 그러니까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이런 jQuery 등의 코딩 기술을 내가 습득을 했다. 그리고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호텔의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을 해봤다. 그런데 직접 내가 호텔 관련된 걸 한 건 아니지만 교육을 삼아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내가 응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해봤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내 활동 사항에 넣어서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00자면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200자인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아시안푸드 로고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끝 아니면 뭐 보조 끝 이렇게만 보이시니까 이 친구와 관련된 경험에서 얼마만큼 쌓았는가 그리고 직무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라는 판단이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에 대한 틀에 맞춰서 난 어필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성에 좀 더 집중해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에서 여러분들 직무 관련 경험 봤을 때 이 관련 경험에서 얼마나 쌓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항목이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작성을 하시니까 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보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뭐 서빙 이런 것도 쓰지 마시고 내가 관련된 업무에서 이 채용 공고에 있는 직무 키워드를 연결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놓치지 말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명사진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셀카에서 찍은 거라든가 졸업사진에서 찍었던 거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준비한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진을 또 쓰는 경향이 있고 또 연예인 스타일로 해서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뽀샵을 한다거나 너무 성형적이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증명사진을 제가 간혹 보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사진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예쁘고 또 연예인스럽게 나오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이게 동일 인물인가? 면접관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답게 나오되 좀 더 깔끔한 이미지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실내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잘 나왔나 그리고 딱 봐도 나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진 부분도 신경을 잘 쓰도록 하시고 안경을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셨다면 면접장에 가셨을 때도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학생 중에 저 원래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묶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잘라서 단발이거나 커트인데 어떡하나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 스타일은 괜찮습니다. 얼굴만 똑같으면 돼요. 머리 스타일은 상관없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픽셀 사이즈가 있어요. 사진관에서 픽셀 사이즈의 그 규격을 다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사진의 사이즈 규격을 뭐 한두 개 정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활용해서 그냥 지원을 하시는데 기업마다 요구하는 픽셀 사이즈가 입사 지원서 쓰실 때 그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여러 조정을 하셔가지고 꼭꼭 그에 맞게 사진을 넣으셔야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옷 복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뭐 물론 스튜디오에서 사진관에서 옷을 대여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대여를 해주면 그 옷을 입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차피 면접장에 가서 정장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진관에 사진 찍으면서 미리 사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옷을 구입을 하실 때 블랙으로만 사지 마시고 블랙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곤색 이런 계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저같이 이런 옐로우는 좀 안 되고요. 이런 블랙이나 그레이나 그리고 곤색 이런 진곤색 계열 이런 계열들은 괜찮습니다. 또 여성은 블랙이나 레이비나 진그레이 이런 자켓이라든가 그리고 흰색 연한 톤의 라운드의 블라우스를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셔츠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탑으로 해서 블라우스를 입는 게 이 사진에서도 깔끔하게 보여주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블랙이나 레이비 진그레이의 자켓과 바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넥타이는 너무 요란한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깔끔한 넥타이를 착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면접이 장례식장 가듯이 입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장례식 복장으로 위아래 검은색으로 입고 가면요. 사실 기업에서는 뭐 정장이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입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입고 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레이나 그리고 진곤색이나 이렇게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 입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스마트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보수적인 기업이다라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냥 위아래 검은색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해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이 복장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에 대한 체크를 말씀드릴게요. 기업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에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서 작성을 기입을 하시는데 사실 이 기업마다의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이트인가 글자 수인가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을 하시고 바로바로 그 기업 사이트에 넣으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호 사용.
그 가로라든가 뭐 별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런 가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사용을 통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기업은 이런 거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좀 글의 문맥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단이 바뀌면 이렇게 들어쓰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들어쓰기 한다고 해서 물론 잘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시간 낭비라고 저는 보여져요. 글 내용이 더 오히려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가에 그 시간을 더 할애를 하시고 들어쓰기를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글자 수는 만약에 뭐 1000자다 하면은 900자 내외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글자 수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딱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1000자에서 1000자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900자 내외는 괜찮은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좀 많죠. 그런데 그 글자 수에 가깝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보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학점 변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학점이 4.5나 4.0이나 4.3 이렇게 뭐 학점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해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트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라밍이나 이런 관련된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점 변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요. 그냥 제출하고 끝내세요. 그냥 자기소개서만 워드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지원서 작성하시고 최종 제출하기 전에 꼭 캡처를 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서 기업별로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내가 이력서 못 썼지 보려고 하면 못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뭐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기업은 다른 거 또 하나 적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면접관이 질문하는 경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서 이 질문을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적었다 할지라도 기업의 포맷 그리고 또 남다르게 물어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경력기술서 부분에서 또 해달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력기술서는 이 경력자만 쓰는 게 맞아요. 그 신입에 요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작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계속 계약직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에이전시에서 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부분은 꼭 적어야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력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이 경력 요약 그리고 핵심 역량 부분을 압축해서 내 이 직무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연도와 월 부분으로 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회사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를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간결하게 작성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인데요. 자기 PR 부분이에요. 자기 PR 부분은 이렇게 넣어달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셨을 텐데 이력사항에서 자,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분을 넣어달라. 그러니까 자기 P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공모전도 해보고 동아리도 해보고 여러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도 계속 경험하려고 뛰어봤고 난 동아리도 해보고 뭐 공모전도 해보고 이런 실무 경험도 해봤다. 그런 것들 관련된 이런 자료, 사진 같은 거를 모아두셔서 사진과 글을 핵심적으로 해서 PPT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핵심적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적인 경험도 좋고요. 내가 도전적으로 해봤던 경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 PR을 PPT로 또 만든 게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또 지원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직무 관련된 경험에 있어서 좀 포트폴리오 일부를 해서 발췌해서 또 녹여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이 회사에 가고 싶고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시면은 이거는 꼭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도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코멘트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력서는 저는 면접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라는 거는 서류 제출해서 통과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건 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통과가 되면은 나중에 면접에 가서 면접관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라는 거는 내가 합격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는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활동사항이라든가 내 직무전 키워드를 이 채용 공고의 직무 소개에 맞게 잘 녹여서 매칭이 잘 되게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고 기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